함수의 대응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수학 내신 나온 학교에서는 이런 류의 문제가 객관식의 마지막쯤에 배치될 가능성이 커요. 목동지역 같은 경우는 뭐 강서구든 목동구든 양정구도 그렇고 좀 어려운 편에 속하니까 천천히 꼼꼼하게 설명하겠습니다. F는 1대1 대응이다. F는 1대1 대응. 자, 합성함수는 1 또는 5예요. 자, 그런데 1로 갈지 5로 갈지는 fx와 x 간의 크기 관계로 결정이 된다. 나에서는 선택을 하라는 것인데 f2가 1이든지 f4가 5든지 보통 두 번째에서 답이 나오겠죠. 자, 여기서 또 이제 포인트가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등호가 들어가다가 갑자기 커집니다. 같지 않다는 얘기죠. 또 여기 등호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때 경우의 수, 함수의 대응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특히 다음 부분부터 신경을 써서 시작해야 될 거예요. 자, 일단 문제를 보면 합성함수의 치역이요. 이 합성함수의 치역은 딱 두 개만 있다. 1과 5만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를 보니 G4보다는 G5가 크다는 거죠.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fx는 이제 G4와 G5를 독립변수 정의역으로 삼는데 G4와 G5가 같지 않기 때문에 이 결과도 같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결과물이 합성함수잖아요. 합성함수기 때문에 이 치역이 1과 5라는 부분을 감안을 해 본다면 FG4, 자, 여기서 이제 먼저 따져야 될 게 FG4죠. 지금 이게 FG4고 FG5예요. 이게 같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G4와 G5가 다르다는 것까지는 알았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다르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G3과 G4가 같지 않다면 합성함수도 다른 녀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치역이 3개 이상이 돼요.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만약에요. G3과 G4가 같지 않다고 합시다. 그러면 FG3과 FG4도 같지 않아야 되니까 합성함수의 치역이 하나 더 늘어야 돼요. 지금 이미 합성함수의 서로 다른 치역이 2개 있다는 것까지는 확인했는데 서로 다른 치역이 딱 2개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얘기는 자, G4와 G5 다른 거 알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G1에서 G4까지는 같아야 되고, 자, 이거는 이제 정해준 거죠. G5와 G6도 같아야 된다. 이래야지만 합성함수의 치역이 딱 2개다라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숨겨놨어요.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F2가 1이거나 F4가 5거나 그러면 F2가 1이라고 합시다. 그럼 F2가 1이면 F2는 2보다 작잖아요. 그렇죠? 작기 때문에 천천히 하겠습니다. 여기에요. 이제 여기로 갑니다. 여기 대입할 거고 FG2는 F2가 2보다 작기 때문에 5로 가야 돼요. 그리고 G2는 아까 뭐로 정했습니까? A로 정했습니다. 이거 A예요. 자, 그러면 이제 FG5라 갈게요. 5는 뭐가 돼야 되죠? 1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G2와 얘네가 다르기 때문에 한 녀석이 5로 갔으면 다른 녀석은 1로 가야 됩니다. 다른 녀석은 1로 가야 되고 이 부분이 이제 B죠. 그런데 F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FB가 1인데 F2가 1입니다. 다시요. FB가 1인데 F2가 1이면 같은 함수 값일 때 X값이 다를 수 없잖아요. 따라서 B의 값은 2가 돼야 됩니다. B의 값은
2가 돼야 돼요. 그런데 B는 A보다 커야 되니까 X로의 대응. 자, 그럼 A는 1밖에 안 되는 거죠. A는 1일 수밖에 없다. 그럼 A가 1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A가 1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A가 1이면. 그러면 A가 1이라는 것은 G1이 1이라는 뜻이죠. A가 1이면 G1이 1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G1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자, 잘 봐야 돼요. G1이 1이라면 FG1을 넣습니다. FG1을 넣어요. FG1을 넣으면 G1이 A니까 5가 되잖아요. 그리고 5가 될 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독립변수죠. 잘 보세요. fx가 x보다 작아야 돼요. 즉 지금 x자리에 1이 들어갔잖아요. x자리에 1이 들어갔어요. x자리에 1이 들어갔어요. 그때 결과 5가 나왔다라는 것은 f1이 1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보다 작은 녀석이 없잖아요. x에서 x로니까. 그러므로 모순이 생깁니다. 모순이 생겨요. 즉 f2가 1이면 모순이 생긴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f2가 1이면 2보다 작은 거니까 이 합성함수의 결과물은 5가 돼야 된다. 자, 현재 x에다가 저는 이제 2를 넣었어요. 이거 써먹으려고. 자, 2를 넣었다라는 것은 FA가 5란 뜻이에요. 합성함수 결과물로서 여기가 A인데 여기가 B가 들어가면 오면 여긴 1이 돼야 된다. 그러면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 이거죠. F2가 1인데 FB가 1이니까 그러면 B는 이구나. B가 2면은 A가 1이구나. A가 1이라면은 G1이 1이구나. G1이 1이라면 FG1은 5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이때의 구조는 X에 1이 들어갔으니까 F1이 1보다 작은 상황이 생겨야 되니까 모순이 생긴다. 그래서 이 시작 포인트가 잘못되었다 라는 거죠. 경우에서 나누는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경우로 갑니다. 그럼 F4는 5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F4가 5다. F4가 5라는 얘기는 F4가 4 이상이라는 얘기니까 이때 합성함수가 뭐가 됩니까? 이제 여기가 알았으니까 여기로 가는 거예요. FG4로 갈게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니까 얘가 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A였잖아요. 그럼 FA가 1이면 합성함수는 1 아니면 5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선택권이 FG5 뭐 다른 말로 이게 이렇게 되죠. 얘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거의 비슷한 패턴이 또 나오는데 F4는 5잖아요. 그러면 B는 4가 되어야 합니다. 4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B보다 작은 녀석으로서 A는 4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FA는 현재 1이에요. FA는 현재 1입니다. 그러면 FA는 1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F에 A를 넣으면 1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A가 1 또는 2 또는 3이다. 그런데 다시 한번 봅시다. 합성함수가 잘 놓칩니다. 저도 놓쳤었어요. 처음에. 합성함수가 저기 1이 될 때 때가 어떤 상황인지를 체크해 보세요. 합성함수가 1이 될 때 어떤 상황인지. 합성함수가 1이 될 때는 fx가 x 이상일 때예요. 다시요. 합성함수가 1이 될 때는 fx가 x 이상일 때입니다. 즉 f1이 1 이상이고 f2가 2 이상이고 이런 얘기예요. f4까지도 마찬가지지만 f4는 정의됐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이쪽에서 얘네들 중에서요
1이라는 녀석을 만족시킬 녀석이 누구 하나밖에 더 있나요?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1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2 이상 3 이상이니까. 그래서 얘는 1입니다. 얘는 1이에요. 얘네들은 2 이상 3 이상이니까. 그래서 이걸 찾는 게 포인트죠. 일단 그러면 이제 표를 한번 대충 만들어 볼게요. 자, 미리 기록을 해놨는데, 그러면은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가 5일 때는 fx가 x보다 작았을 때니까, 그렇죠? fx가 x보다 작았을 때니까 f5는 5보다 작고 f6은 6보다 작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6은 5 이하인데 5의 주인이 있잖아요. 따라서 f5와 f6은 전부 다 4 이하입니다. f5와 f6은 전부 다 4 이하예요. f5든 f6이든 다 4 이하다까지 알았습니다. 4 이하다까지 알았어요. 자, 혹시나 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F5는 5보다 작고 F6은 6보다 작고 얘네들이 4 이하니까 이거 최소값 만들 때, 선생님 F5를 1로 보내면 안 될까요?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A는 4보다 작아야 됩니다. 왜 그랬냐면, 자, FG4는 1이었죠. FG4는 1이었습니다. 이 조건 때문에. 그랬고 여기가 A예요. 그러면 FG의 5, 즉 FB는 5잖아요. FB가 5가 되면서 FB가 5가 되면서 이 구조 때문에요. A는 이 B보다 작아야 되니까 1, 2, 3, 3을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FE가 2 이상이고 F3이 3 이상이니까 그래서 F는 1일 수밖에 없다. 이제 최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최대부터 먼저 한다. 자, 그러면은 일단 크면 클수록 좋겠죠. 그래서 F3을 최대한 키웁니다. 얼로 보내느냐? F3을 제일 큰 거 6으로 보냅니다. 6으로 이렇게 보내요. 최대값 6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G3이라고 하는 것은 A를 묻는 거였죠. 아까 그 A가 얼마였습니까? 1이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6 곱하기 1로 가요. 그 다음에 F5 제일 크게 가자. 뭐 크게 가려면 어디로 보내면 되겠습니까? 크게 보내려면 어디로 보내야 되는가? 일단 3 갈 때 갔고 4도 보냈고 5를 어디로 보낼까?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현재 최대한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F5를 4로 보내는 게 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G5라는 건 B였죠. B는 아까 얼마였습니까? B는 4였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22가 됩니다. 이제 최소값으로 갈게요. 자, 이제 제일 작은 걸로 가야겠으니 F3이 아까 3 이상이었죠. 그래서 가장 작은 걸로 해서 3을 보내자. 그래서 F3은 3이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3이다. 그 다음에 이제 G3. 이거 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G3이라는 건 A였고 A는 아까 1이었으니까 이건 바꿀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를 어떻게 작게 나갈까? 뭐 보이죠? 5를 2로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2를 보내주고 G5는 B였고 B는 4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존재할 수 있는가도 체크를 해봐야 돼요. 존재할 수 있는가. 자, 존재할 수 있는가.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존재를 만들어 주냐면 2를 6으로 보내고, 그죠? 2를 6으로 보내고. 왜냐면 F6이 6 저기 뭐 4 이하니까. 그럼 6을 4로 이렇게 딱 보내버리면 1대1 대응 만족시킬 수 있고 만들 수 있구나까지 해서 이렇게 최소값은 이게 얼마냐? 2, 4, 8, 11 최대는 22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쉬운 문제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게 1대1 대응이라는 조건을 갖고 경우의 수를 따지는데 모순이 없어야 되며 여기서 실질적 의미 합성 함수는 1과 5만이 존재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 gx, g함수 서로 다른 녀석은 딱 이때만 하나 나와야 된다. 이때 얘네와 얘네가 딱 같은 함수 값으로 쭉 가야 된다. 왜냐면 만약에 이 사이에 뭐 예를 들어서 G3과 G4가 달라버리면 F1에 들어갔을 때 또 달라버려서 치역의 연소가 더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얘네들은 하나로만 갈 수 있고 F2가 1이면은 F2가 2보다 작은 거니까 이 합성함수는 5로 가고 그렇다면 얘네의 결과는 1로 가야 되는데 1 딱 맞춘 거죠. 그러면은 B가 2가 돼야 되고 B가 2면은 A가 1인데 A가 1이라는 얘기는 F1이 5라는 얘기잖아요. F1이 5라는 얘기가 되면서 G1은 1이 된다. G2가 1이면 G1도 1이 된다. G1이 1이 돼버리면 FG1이 5가 되면서 무슨 일이 생겨야 된다.
여기 5가 나올 때 F1이 1보다 작은 모순이 생긴다. 자, 이건 안 되니까 그 다음 과정에서 또 똑같이 하면 패턴이 이렇게 이런 패턴으로 움직여주면서 여기죠? 여기 5, 4 되면서 그러면 A는 3 이하인데 3 이하일 때 1이라는 구조가 나왔다. F1은 1 이상, F2는 2 이상, F3은 3 이상. 다 2 이상, 3 이상이니까 1 책임져 줄 애는 1밖에 없다. 이렇게 구조를 만들고 이제 최대치수를 결정하면 되는 경우에 썼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난이도 있는 문제입니다.